그 빽빽하게 미친놈들이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빽빽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보면서 저렇게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불쌍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이게 이천시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왜 저기다가 저렇게 높은 거를 빡빡하게 짓느냐. 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실 초중고가 붙어있는 동네가 안흥동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증포동 이쪽 권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원가도 좀 만들어야겠고 뭐도 만들어야겠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겠고 이거를 하려면은 네. 방법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아. 제일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해서 나가는 인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개발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인구를 잡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잡을 건데? 음. 인구가 집중되면서 뭔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개발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왜 저렇게 때려지었어? 하면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치가 왜 안흥 상업지구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요. 네. 부발부에서도 좀 편의시설을 좀 땡겨와야 되고 그렇죠. 직접 근접이잖아요. 네. 지금은 보면 부발권역에 아파트들이 되게 비싼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네. 여기에 상권을 보시면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흥상권이에요. 맞아요. 저기 살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학군 수요를. 안흥 상업지구를 그래서 만든 거고요. 이제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리택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상업지구로서 이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안흥동이 집중돼서 시켜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리택지는 일반 아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단계별로 아마 좋아질 거고요. 주말에 소비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천에서 뭐 시간을 소비할 만한 상권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면 하남 스타필드 갑니다. 전부 다. 저도 자주 가요. 네, 하남 스타필드 이천에서 소비할 만한 시간을 소비할 만한 상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구도심의 상권이 좀 노후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반영할 만한 신축 어떤 건물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권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 상업지구를 만들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점점 저기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입장에서는 도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상업지구를 집어넣은 거고 중심 상업지구나 상업지구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야지 이천시에서 원하는 주거와 상업과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개발되는 거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빡빡하고 좀 재미없고 안 좋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천시라는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력이 있는 힘이 있는 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판교, 정자동 이런 데 가보시면 주상복합 아파트 아래 상권이 되게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자동 카페거리 이런 데가 다 저런 데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권 스트리트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분당 정도로 비빈다고 해도 되나? 비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실제로 안흥동이 이제 다 합치면 한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쵸.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금호올림, 서희, 네. 롯데 3차, 신세계 다 들어오고 나서 저게 형성이 되면은요. 그리고 이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것도 예정돼 요거 지금 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미란다 호텔 부실 개발 사업은 이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쵸. 계획은 있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 안흥 유원지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서 저기는 좀 기대되는 게 주차장이 들어와요. 저기. 맞아요. 네, 주차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를 좀 편하게 하고 상권을 이용해라. 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천에 좀 중심적인 상권으로 커질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만한 상가가 위치가 있는 데가 없고요. 네. 부발역 가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데 건물이 하나 서 있고 거기 학원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은 학교 앞에 1층에도 학원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단층 건물에 학원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2층, 3층에 들어가야 돼, 학원은. 맞아, 왜냐하면 맞아. 엄마 입장에서는 저기는 대로변에 붙어 있으면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원래 학원은 그래서 다 고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없어서 1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 머릿속에 학원은 2층 이상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 네.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여기가 다 형성이 되면 학원이나 아까 네. 얘기한 어떤 정주시설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될 거예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천에 중리지구가 좋다, 안흥지가 좋다 싸울 필요 없어요. 이천을 사랑하고 이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랜드마크가 생겨줘야 다 잘 돼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롯데캐슬은 주상복합인데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입주 보통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2년이면 입주 시기 도래하거든요. 요즘은 2년 더 걸립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49층이라서 기본적으로 길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일반 아파트 2배는 될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분이 4년 말씀하셨구나. 4년 정도 생각을 해야겠네. 그쵸? 게다가 52시간, 근무 시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전에는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네. 4년 걸릴 거 3년에 지으면은 공사 잘하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네. 자, 안흥동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롯데캐슬 상가 꽉 찼으면 좋겠다. 식당이나 빵집, 카페, 운동센터, 학원, 술집 등등 안흥동 멀다고 느끼듯이 안흥동 거주민들이 신나 나가기 귀찮을 정도로 안 나갈 근데 정도로. 지금 몇 개 뒤에도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빨리 차고 있고 여기 사업 주체가 롯데 3차도 하고 여기 롯데 3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이분들이 지금 상가를 좀 활성화부터 시키자 분양은 나중에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임대 조건을 좀 파격적으로 1년 정도 렌트프리 깔아가지고 3년 정도 계약을 하면 1년 정도 임대료를 안 받아요. 지금 상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가 활성화를 먼저 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전에 이제 12일 날 그 바자회 한번 했었는데요. 와. 난 깜짝 놀랐어. 진짜? 이천에 대박. 그때 알았어. 이게 이천의 분들이 진짜 놀러 갈 데가 없구나. 이게 이틀인가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와. 바이킹도 오고 막 그러나요? 예. 애기들? 바이킹하고 뭐 맛있는 거 팔고. 네, 뭐 꼬치 팔고 뭐 이런 거 야. 팔고 여기 야시장 해가지고 뭐 전도 팔고 뭐 이런 건데 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와. 여기 위치가 네. 안흥동이라는 위치가 상권의 힘이 있구나. 네. 이게 안흥동 사람들이 다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멀리서 다 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권의 파워가 느껴지죠. 네. 바로 앞에 천도 있고요. 도로 조성 잘 돼 있고 딱 까니까 광고 시장에 장처럼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잘 되네요. 이게 이제 9월 경도에 한 번 더 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 네. 할 때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해서 네.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화장실 개방하고 했었어요. 대신에 대신에 꼬치 팔 때 2,000원 싸게 뭐 이런 거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래요? 좀 쌌어요. 예. 그래서 상인분들이랑 좀 협상을 해서 협의를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기세도 안 받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자선 바자회 그리고 이제 고물가 시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선 바자회 형태로 네. 했었던 거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안흥동 상권이 나중에 네. 이제 여기 다 차고 나면은 정말 괜찮겠다 싶었고요. 위치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대충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브라운스톤이나 이쪽으로는 아마 학생 상권으로 될 것 같고요. 이쪽. 왜 지금은 아니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다 차고 나면 상가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죠. 학교 앞에는 보통 보면은 2층에 학원이 쫙 깔리면은요, 네. 1층에는 반드시 들어오는 업종이 있죠. 뭔가요? 분식집. 떡볶이 팔고 슬러시 팔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쵸? 2층에 병원이 있으면 1층에 약국이 있듯이. 맞아.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위주의 상권으로 저쪽으로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네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편의 상권이나 이거는 대부분 비슷한 게 네. 이렇게 형성이 되고 먹자 상권이 저쪽에 좀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번질 거예요. 그리고 유모차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거고요. 여기에 천변으로 유모차 상권이 들어오고. 네. 치미롱 백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내용이에요. 롯데캐슬 1차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왔어요. 네. 소문에 의하면 롯데 2차에 롯데 시네마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유, 근데 요즘 롯데시네마가요 적자예요.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거죠? 넷플릭스한테 밀려가지고. 상황이. 그래서 롯데시네마나 CGV 얼마 전에 유상증자 보셨죠? 네네. 시네마가 들어오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 아쉽다. 예, 이천에 영화관 한 개라 그러면 놀려요. 솔직히 내심 기대는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극장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극장들이 지금 있는 극장도 지금 철수하는 마당에. 아쉽네요. 수비 점포를 하기가 어렵고요. 뭐 롯데 자체적으로 뭔가 특화된 대형 상가 이런 거 뭐 시설이 들어올 만한 게 계획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은 이 너무너무 올라버린 공사비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상복합 49층짜리 공사비하고요. 일반 아파트 20층짜리 공사비하고는 틀려요. 또 다르죠. 네. 가격이 비슷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상복합이 49층까지 올라가려면 뼈대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콘크리트도 더 튼튼해야 될 거고 그쵸. 이제 이게 콘크리트를 튼튼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다 맞추다 보면은
공사비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땅도 더 파야 돼요. 아, 파일도 더 깊게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고층 단지와 일반 아파트의 공사비는 엄격하게 틀린 거예요. 평당가 이게 똑같이 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공기가 길면 길어지니까 네. 은행 금융 대출 비용이 이자도 세죠. 금융비주도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 듣고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와.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데캐슬 3차 오픈에 앞서서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겠네요. 심호흡하시고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20년 동안요. 분양당지 맨날 할 때마다 네. 예전에 분양할 때 750만 원, 800만 원 할 때도 그랬고요. 네. 이제 평당. 네. 원래 근데 욕을 많이 먹는 단지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분양하면서 20년 동안 분양하면서 어느 순간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 그 단지 망했어요. 아, 진짜로? 엄청 고생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한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랑 비례하는구나. 네, 아, 내가 지금 이 돈 좀, 내가 살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 어. 너무 화가 나네?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욕세권이 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쵸. 욕세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네. 많은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욕세권들이 분양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쵸. 네, 그럼요. 이천의 경우에는 그 관고동의 자이 1차 아파트 분양했을 때 엄청난 욕세권이었어요. 야, 저 위치에 저 가격 미쳤냐? 5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알죠. 네. 그래서 와, 욕할 거 다 하면서 다 넣는구나.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광고자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천에서는 네. 한 번도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고요. 자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최고 경쟁률이 롯데 1차였고요. 맞아요. 2점 몇 대 1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선비 꼬마김밥이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 와. 위치가 어딘가요? 이 롯데 2차의 상가에 들어왔죠. 롯데 2차 1층 상가라고 합니다. 꼬마김밥. 예, 그 전국 매출 오픈 매출이라고 있어요. 오픈하는 날 원래 이게 오픈빨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매출 1등을 했는데 와.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셨다더라고요. 그냥 직장이나 다닐 걸 죽을 뻔했다고. 엄청 힘들었대요. 우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엄청 고생하셨고 네. 그리고 재료 계속 떨어져가지고 막 우와. 하고 엄청 재료 바빴어요. 소진으로 영업 종료합니다. 맞닥고도 맞닥고. 와 저 진짜 오픈 날 말고 며칠 있다 갔는데요. 네. 와 장사 진짜 잘 되대요 여기도. 어. 이달도 여기도 이제 오픈 매출 2위를 기록했대요. 우와. 엄청 잘 되는 거니까. 여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롯데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는 1차 상가 있어요. 1층 상가. 네. 맞닥고. 네. 2층 상가와 1층 상가 입주민들과의 이제 접점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장님 자체가 성향이 좋으셔서 네.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여기는 잘 될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지금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롯데캐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야시장 네. 사람 장난 아니죠. 물론 다른 데서도 유입을 하셨지만 거의 이제 이런 꼬마김밥이나 맞닥고 이런 건 동네 상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출을 기록을 하는 걸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금 목말라 있어요. 이런 상권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가가 비어 있으니까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상가가 비어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빵집이든 뭐든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임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임대 지금 붙이고 나서 계속 네. 차고 있고요. 보시면 맞닥고는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저희 여기서 회식 2번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네, 이게 디저트 39. 이것도 나름 프랜차이즈고 이제 핫해요. 예. 전 여기 좋아해요. 예, 컵 들고 가면은 리필해 주시죠. 여기 위치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여기 맞닥고가 왼쪽에 있고요. 네.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아마 롯데캐슬 네, 바로 1차에 1층에 네. 그 공차에서 시켜 먹는 거 그거 시켜 먹어도 너무 맛있고 연보라색 밀크티 있어요. 저 그거만 먹거든요.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 이 가성비 음료에 보면은 네. 바나나에서 과자하고 같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과자랑 같이 나와요? 좋습니다. 여기 근데 나름 네. 이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빔 프로젝트 싸가지고 막 네. 물도 흐르고 뭐 요거 예. 스크린에서 지금 막 화면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새로 생긴 것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크로엔젤. 크루엔젤 사실 체인인가요? 예, 체인이고요. 네. 크로엔젤 같은 경우는 빵 팔고 뭐 이런 데인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 빵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와, 이 빵이 이게 여기도 빵이 이제 원래 2판 나와야 되는데 네. 오븐에서 뭐 2번 반을 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빨라가지고 네. 여기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크로엔젤 이 사이즈 중에서 제일 크게 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왔고요. 이게 상호랑 저 아이콘을 보니까 크로아상이 대표 메뉴일 것 같고 빵순이라고 하죠. 빵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빵순이라고 하는데 빵순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을 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업팀장님이 빵돌인데요. 네, 빵돌이 네. 네, 본부장님 말고 빵돌이 가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많이 가시고 네. 전반적으로 네. 안흥동에 이제 상권들이 계속 차고 있어서 어. 이거 말고도 위에 이제 뭐 필라테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네. 거기도 보니까는 강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플라잉 요가였나요? 플라잉 요가는 1차에 있고 네. 2차에 또 들어왔어요. 또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것들이 좀 2층에 들어왔는데 네. 근데 뭐 거기 계속 예약이 꽉꽉 차고 막 그래요. 우와. 그러니까 안흥동 상권이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상권이고요. 두 번째가 네. 이천분들의 소비할 수 있는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소비력이 좀 좋다. 소비력이 좋아요. 네. 당연하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잘 사니까. 그쵸. 직업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객단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구도심은 조금 객단가가 낮은 것들이 잘 팔리고요. 이쪽은 좀 객단가 높아도 잘 팔려요. 그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객단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오. 강남이라고 객단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더 알더라고 막. 네, 그럴 수 있어요. 동네마다 다 그쵸, 틀린 건데 여기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객단가 높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 다음에 제가 보시면 네.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 빽빽하게 미친놈들이 왜 이렇게 우와. 지어가지고 빽빽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보면서 저렇게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불쌍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완전 부자들인데. 근데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1000% 뭐 닭장 아파트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네. 따지면은 저런 아파트는 닭장 아파트니까 안 좋은 아파트인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천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만든 정말 이제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하면 저게 양비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아니고 뭐 최근에 뭐 마린시티나 뭐 홈스테이트 중동 뭐 이런 아파트들이 여기도 900% 넘어가네요. 다 800%, 900%, 1000% 하는데 우와. 부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부천 푸르지오 이런 것들 다 주상복합이고 얘네들이 다 시세를 선도해요. 제일 네. 비싸요. 마린시티 저기 살면서 닭장에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왜 2천만 그래? 2천만 그래. 도시가 형성이 되고 네. 그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떤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공정률 1000% 이러면은 뭐 이렇게 이게 되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원래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를 어디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뺏어오는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고 이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멍청해가지고 개발하고 승인해준다 이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밀도 있는 개발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밀도 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밀도를 개발을 했던 데가 은평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은평뉴타운처럼 저밀도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를 쭉 지으니까 쫙 낮게 깐 거네요. 네. 넓게. 그러니까 뭐 쾌적하고 뭐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상권 개발이야. 상권이 활성화. 상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구를 받쳐줘야 돼요. 그럼 고밀도 개발을 해야 상권이 살아나거든요. 맞아. 아니 여의도에 저밀도 개발을 하면 물론 쾌적하겠죠. 네.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밀도 개발을 해가지고 상권하고 이런 것들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기다가 1000% 용적률을 줬다 이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고밀도 개발해서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집을 지어서 그 밑에 상가를 활성화를 빨리 시키고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그래서 빨리 상권 활성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천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고 저는 되게 박수 칩니다. 네. 이제 과감한 결정이었고 앞으로 좀 지켜보면 네. 그 고밀도 개발에 따른 상가 활성화들이 좀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구도심 상권과 좀 다른 형태의 상권이 개발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또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점점 좋아질 거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변화되는 모습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방사